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종잣돈부터 모으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 보니 여러 책이나 영상, 강의도 들어봤었는데 돌아보면 모든 화자가 항상 강조했던 것 중 하나는 저축의 중요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만에 1억을 넘게 모아 나름대로 만 27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자산을 형성해 보면서 느낀 점은 정말 종잣돈을 모으고 나니 인생에 꽤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잣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와 1억을 모으고 나니 생긴 변화들에 대해 공유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 스스로가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1억 달성 이후 자산의 변화 등 숫자적인 내용보다도 저는 이것이 저에게 일어난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1억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저축 습관을 형성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봉이 올라감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바로 목표를 바탕으로 역산하는 방식과 선저축, 후지출 습관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하신다면 누구나 1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목표를 바탕으로 역산하는 방식은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얼마를 모으겠다는 큰 목표를 먼저 세워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앞으로 5년 안에 1억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1억을 60개월로 나누게 되면 당장 이번 달부터 167만 원을 저축해야겠다는 세부 목표를 세울 수 있겠죠?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대략적인 연봉 상승률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만약 연평균 연봉 상승률이 약 3% 정도 된다면 그 비율만큼만 매해 저축액을 늘린다는 가정하에 첫 해에는 157만 원을 저축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축 목표를 세운 뒤에는 선저축, 후지출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월급을 받으면 먼저 저축부터 한 뒤에 남은 돈으로 소비를 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참아야 하니까 어렵고 불편하지만 한번 습관화가 되어 절약이 당연해지고 나면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한 달 생활을 하고 나서 오히려 돈이 또 남는 경우가 생기곤 했습니다. 이렇게 남은 돈은 소액이지만 또 저축을 하다 보니 목표했던 기간보다도 더 빠르게 1억을 달성할 수도 있었고요. 종잣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인데요. 1억을 모으고 나면 1억을 모았던 과정과 똑같은 과정으로 1억을 더 모아서 2억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노동소득만으로 2억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이나마 연봉이 올라가고 있는 노동소득과 더불어 나의 자산 1억도 자본소득으로서 2억을 모으는 데에 함께 기여해주기 때문입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복리의 힘이 얼마나 센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 공식을 통해 복리의 효과를 계산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는 원금을 키우는 것, 수익률을 높이는 것, 투자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수익률을 무한정 높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데 그럴 경우 오히려 종잣돈 1억에서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고 돈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자산이 아직 적은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종잣돈을 키우는 일이고 종잣돈을 키우기 위해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 1억을 연 3%의 이자를 주는 예금에 넣게 된다면 1년이 지났을 때 약 3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물론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300만 원보다 적은 돈이 입금되겠지만요. 만약 제 월급이 약 300만 원 정도 된다면 저는 한 해 동안 12달이 아닌 13달을 일한 효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즉, 목돈을 모은다는 것은 종잣돈 역할을 하면서 자산이 불어날 수 있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제 시간을 아껴주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돈을 대하는 저만의 가치관이 일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물론 비싼 돈을 들여 특별한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사는 것도 그것만의 가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는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줄여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저의 경제적 지식을 키우기 위해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것에 돈을 쓰는 게 훨씬 더 즐겁게 느껴집니다. 저도 1억을 모으면서 나름대로 투자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한 번 저축이 습관화되고 나면 1억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투자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원하는 종잣돈이 모였을 때는 나름대로 투자에 관한 생각도 조금은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모으고 나니 경제적인 불안함이 줄고 여태까지 나름대로 쌓아온 투자에 대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그 전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방법이 꼭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종잣돈을 모으신 분들마다 매우 다양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한 종잣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든 레버리지로 부동산 투자를 하든 여러 차례의 창업을 시도해보든 아니면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대처할 능력을 갖추든 다양한 기회나 상황에 대해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1억을 모으고 나서 느낀 변화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의 경험담을 담고 있긴 하지만 이미 알고 계셨던 내용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의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목표하시는 종잣돈을 달성할 때까지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도 현재 상황에 맞춰 방향성을 알려주고 1대1로 조언해줄 멘토가 있었으면 했던 마음에 제가 직접 코칭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자분들 중 20대 혹은 30대 초반이신데 1억을 모으고 싶으신 분들께 목돈 만들기 1대1 코칭을 해드리려 합니다. 저랑 소통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스스로 방향성이 명확해지실 거예요. 지난번에 1차 모집을 했었는데 저도 본업이 있다 보니 아쉽게도 소수만 진행하고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일부 내용을 업데이트해 2차 모집을 진행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